2025년 10월 22일, 증기수 2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혹시 홈워크 2 파일 여기에다 올려주실 분 계신가요? 이거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그럼 제가 네.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네, 컴퓨터로는 복사 붙여넣기 됩니다. 컴퓨터요? 잠시만요. 음, 저는 지금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잠시만요. 태블릿이라, 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음, 잠시만요. 일단 1번 문제는, 제가 업로드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제가 혹시 올렸는데 여기 아, 보이시나요? 네. 뭔가 너무 이게 확대된 건가? 그럼 제가 지우겠습니다, 제 거를.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쪽 있지? 여기 있다. 예, 지웠습니다. 혹시 이번 주는 문제 푸는데 어떠셨나요? 좀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는 혹시 괜찮았는지, 윤준영 선생님이랑 오지호 선생님께서.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스터디 진행을 이렇게 문제 푸는 식으로만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께서도 괜찮을지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진혁 선생님께서 혹시 이 문제 푸셨나요? 네, 전 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진혁 선생님께서 한번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 자체가 show that give any two distinct real number, there is rational numbers between them. 약간 어, 두 떨어진 서로 다른 실수가 있고 거기에 어, 아니죠? 아예 실수 리얼 넘버니까 실수가 있고 그 사이에 어, 유리수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봐라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R이랑 S가
실수라고 했을 때 어떤 유리수가 있어서 모든 예, R과 S가 실수일 때 그 사이에 유리수가 있어서 어떤 유리수가 있어서 이것을 보여봐라. NTS need to show라고 했고요. 약간 저는 초반에 좀 필요한 게 아르키 스펠링 이게 맞나?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은 그 웨로더링 프린시플을 쓰라고 했었는데 전 이거를 써서는 못 풀었습니다. 웨로더링 프린시플을 못 썼고 저는 가우시안을 써서 가우시안 뭐 메서드라고 할까요? 프린시플 뭐라고 했죠? 가우시안 펑션 이렇게 두 가지를 썼고요. 그래서 아르케미디안 프로퍼티는 모든 자연수 모든 자연수 가 존재할 때 양의 자연수가 존재했을 때 무조건 그거보다 큰 잠깐만요. 어떤 자연수가 있어서 그 x보다 큰 자연수는 무조건 존재한다. 라는 거가 일단은 아르키메디안 정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우시안 펑션을 그러면 왜 이러지? 처음 쓰는 거라 잘 안 돼. 어떤 어, 정수 k가 존재를 해서 k-1보다 이거는 이거 k로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x k가 있어서 요 x를 이렇게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를 가우시안 x라 그래서 얘는 k-1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성질을 저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에 똑같이 음, 모든 S를 실수로 잡았을 때 R은 S보다 크다. 왜냐면 이제 R과 S가 같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뭐 이거는 R이랑 S는 뒤집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편하게 하려고 그냥 R이 S보다 작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면은 요 양변에 R을 서로 빼주면 0은 크다 S 빼기 R 이렇게 잡혔고요.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 아르케메디안 프로퍼티를 써서 어, 어떤 자연수 n이 존재를 해서 0보다 크다 s 빼기 r n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음,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아닌데. 어, s 빼기 r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s 빼기 r이 돼서 이제 여기에 역수를 취해줘도 s 빼기 r은 s 빼기 r은 0보다 크기 때문에 s 빼기 r분의 1도 당연히 0보다 크게 된다가 되고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 어떤 자연수 하나가 존재를 해가지고 0보다 크고 s 빼기 r분의 1보다 큰 n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다시 또 역수를 취해주면 어, n분의 1보다 크고 s 빼기 r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음,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 r을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변에다 r을 더해주는 연산을 해서요. r은 r 플러스 n분의 1 크다 s 이렇게 되고 음, 어, 어, 어. 문제 다시 풀려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음,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니까 음, 여기서 이제 일단 얘는 이렇게 고정해 놓겠습니다. 고정.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어, R로 한번 R 하나만 수 하나만 보고 생각해 봤을 때 음, R은 실수여서 어, 어떤 정수가 있을 때 이렇게 k 빼기 1은 크거나 같다 R K 이거는 이제 그 위에 쓰여진 그 가우시안 그걸로 이제 나왔던 거고요. 음,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됐었구나.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S 빼기 R분의 1은 N 이렇게 돼서 이제 양변에다가 똑같이 N을 나눠주게 되면 나눠주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아 이게 잠시만요. 제가 위에 저거 힌트 보다가 좀 꼬였네요. 이렇게 쓰다가 제가 푼 건 이게 아니었는데 어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자연수 n이 있어서 s 빼기 r분의 1은 n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n을 나눠줘서 이제 양변에다가 나누기 n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또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음, 1은 크다 ns 빼기 nr 이렇게 돼서 nr 플러스 1은 크다 ns 이렇게 나오고요. 어,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잠시만요. 좀, 문제가 좀, 저한테 좀 어려웠었어가지고, 좀 여러 방법을 이렇게 풀다가 좀 우연찮게 풀린 거라서, 저번에도 약간, 제가 한번 이거 발표했을 때도 풀었었는데,
우연찮게 푸는 거라서. 음, 이 중간에 좀 막혔네요. 음,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한 감정으로는, 예, 이제 여기서 뭔가 막혔는데, 제가 뭘 놓쳤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풀렸는데 지금은 안 풀리는 거 보면, 뭔가 그때 좀 운이 맞아서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한번 풀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워도 될까요? 아니, 아니, 그대로 냅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이진혁 선생님께서 어, 잘하게 되셨을 때 뭔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과 후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실수하는 것도 기록해두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복귀가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어, 이진혁 선생님께서 적어준 알케미디안 프로퍼티가 모든 x 실수의 모든 x에서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리스트 n 자연수 n이 존재한다. x보다 x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well ordering 프로퍼티를 썼는데 well ordering axiom 을 적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어 모르겠어요. 좀 well ordering axiom도 또 생긴 게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생긴 게 쉬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제가 쓴 거는 every non empty subset of every non-negative integers non-negative integers contains the smallest contains smallest element. 일단은 이 두 개가 조금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대충 R과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 R과 S 사이에 어떤 특정한 알파가 있다. 이 알파는 알파는 유리수고
그리고 안 적어지지. 아, 이런. 잠시만요. 애플 펜슬이 배터리가 다 다렸네.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왜 안 되지? 아, 이제 된다. 여기에서 잘못 썼다. 이걸 증명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 교수님이 주신 힌트가 어, n이 존재한다. n이 어떤 엄청 큰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자연수에 엄청 큰 라지 n이 존재한다. 그냥 어떤 n이냐면은 n이 이 s-r.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 싶은 게 어, 그 r과 s 사이에 그 유리수를 찾는 건데 이 r과 이 수직선상의 r과 x 사이의 간격이 겁나게 좁아도 여기 사이에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걸 찾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조금 어, 이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에서 의해서 이 S와 R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도 S와 R의 간격이 굉장히 좁다면은 이 X 마이너스 R분의 1이 굉장히 큰 숫자가 되잖아요. 굉장히 큰 숫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펜슬이 잠시만요. 이 S-R분의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커지는데 또 불구하고 아르키메디안 의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n이 존재한다. 즉, 그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이게 n의 존재성을 준다고 해야 되나? 확정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n이 꼭 존재한다라는 거를 확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게 웰 오더링 프린시플인데, 일단은 웰 오더링 프린시플은 뭐냐면 여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어, 음수가 아닌 부분집합에서 이 항상 어, 작은 가장 작은 엘리먼트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인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양의 정수 집합, 그러니까 n 뭐 이렇게 해서 n 뭐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2n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2n, 4n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 양의 정수 집합 이 친구는 항상 스몰리스트 엘리멘트 즉 n이 존재한다. 이것도 잠시만요. 이 n의 존재성을 이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확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확정시켜 준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K를 하나 잡아보죠. K가 어떤 K냐면은 어, 가장 큰 K입니다. 예를 들어서 NR이라는 그 가장 작은 K, 즉 NR이라는 이 자연수보다 아 NR이라는 이 수보다 예, 자연수일 수도 있고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죠. 잘못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N은 자연수고 R은 리얼 넘버니까 어쨌든 이 NR이라는 숫자보다 한 칸 더 조금 더 큰 어, 정수죠. 이 K는 정수로 합니다. K는 정수. 정수가 잠시만 정수가 Z였죠. 근데 양의 정수.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수직선상에 어 여기 NR이라는 게 있고 근데 임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수의 뭐 सब셋 뭐 정수의 부분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아 하면은 여기에서 어 뭐랄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 NR보다 모든 원소가 NR보다 큰데 아 모든 그러니까 어떤 부분집합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냐면은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그 정수의 부분집합 S라고 합시다. 이 S의 모든 원소 스몰 S가 이걸 따른다. 어 ST S가 그 NR보다 크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하나 더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만약에 K-1 같은 경우에는 NR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웰 오더링 엑시옴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NR보다 하나 더 큰 K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K-1이 되면은 NR보다 작아지는 이런 게 존재를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어, K-1, NR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를 요쪽 부분을 먼저 보면은 NR은 K 이러니까 R보다 N분의 K가 더 크고 그리고 그럼 R보다 N분의 K가 더 크면은 저희가 여기 R이랑 R이랑 잠시만요. 그러니까 인터벌 중인데 R이랑 S 이 인터벌 안에 어 어떤 어 알파 위에서 알파는 유리수라고 했죠. 유리수가 어 원 그 구간 R과 S 사이의 원소가 알파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되니까 어 일단은 이 n분의 k라는 숫자는 일단은 k는 정수고
K는 정수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유리수이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n분의 k가 r보다는 크다는 게 증명이 됐고, 여기 왼쪽 부분을 보면은 n-k가 nr보다 크다?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1을 옆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고, 양쪽 변에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k가 r 더하기 n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희가 위에 교수님이 준 힌트를 보면은, n보다 1분의 s-r이, n이 s-, s-r분의 1보다 크다? 이거를 조금 바꿔주면은, 양변에 s-r을 곱하고 하면은, n, 그리고 1, 이렇게 되고, s-r, 그리고 n분의 1이 되니까, 여기 보면은, a분의 n이 r 더하기 n분의 1보다 작고, 이 r 더하기 n분의 1 같은 경우에는 r 더하기 어 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r보다 작다라는 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 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동식은 이거에 의해서 작용하죠. 그러면은 n분의 k 같은 경우에는 r 더하기 s 마이너스 r, 즉 s보다 작다. 그러면은 저희가 웨로우더링 엑시옴과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를 사용하여서 n분의 k라는 이 유리수가 s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r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고, 그렇다는 말은 즉슨 n분의 k라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구간 열린 구간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차피. 네, 열린 구간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으니까 열린 구간 s, r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증명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혹시 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 답변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그 설명해 주신 거는 덕분에 잘 이해가 됐는데요. 네. 음, 저는 약간 고민인 부분이 약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서 뻗어나갔는지가 저는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약간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교수님이 모르겠어요. 저도 제대로 문제를 푼 건지 확신이 없고 한데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 교수님이 사용하라는 두 가지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 여기 위쪽 보면은 n보다 s 마이너스 r분의 1보다 큰 n이 존재한다. 이거는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 사용하라는 것처럼 보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웰 오더링 프린시플은 제가 제대로 사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솔직히 웰 오더링 프린시플은 제대로 사용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어 어딨지? 어 어디 부분이었지? 웰 오더링 프린시플. 여기 부분 보면은 어 잠시만요.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어, 혹시 괜찮으시면 네, 약간 생각하시면서 제가 약간 했던 것들 있거든요. 실패한 것들. 네, 그걸 한번 이야기해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 적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S-R분의 1의 N 여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역수를 취해가지고 S 빼기 R은 N분의 1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NS 빼기 NR은 1 이렇게 돼가지고 뭐 NS는 뭐 NR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어 저희가 N이 아니지 R은 S보다 이제 작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NR은 N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R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한번 N을 한번 나눠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N을 나누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거는 좀 잘못 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실패했던 게 하나 있었었고요. 이거 뭔가 좀 잘못 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실패를 했었고요.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실패했던 거. 돌려놓기 어떻게 하지? 어, 어, 제가 여기에서 느낀 네, 건 뭐였냐면은, 네, 뭔가, 여기 엑시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엑시옴이랑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뭔 역할을 해주는 거냐라고 느꼈냐면은, 어떤 숫자가 있다라는 걸 확신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숫자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이 어떤 숫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증명을 푸는데 이용할 때 네, 보장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아까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건 중에 하나가 그 이진혁 선생님이 여기 위에 보면은 가우시안 펑션 이거 하셨는데 네. 가우시안 펑션도 이 K가 존재하는 걸 보장을 해주는 그런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X, 네,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X가 있을 때 약간 그거보다 큰 정수가 있고 작은 정수가 있고 뭔가 그걸 보장해주는 네, 제가 음, 생각했을 때, 웰 오더링 엑시움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 양의 정수의 부분 집합에서 가장 작은 거 하나가 존재한다? 라는 걸 보장해주는 느낌이었고, 근데 그, 양의 정수의 부분 집합을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그러니까 즉,
이 nr보다 큰 양의 정수의, 어, 양의 정수의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k가 되고, 그 k-1이 됐을 때는 그 k-1은 n보다 작게 되고, 그게 좀 웰 오더링, 액시움을 쓰면은 보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거 증명할 때 유용한, 수가 있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엑시옴이랑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역할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음, 음. 근데, 아, 좀 써놓은 거 다시 보니까 너무 난잡하게 적은 거. 혹시 나중에 제출용으로 필요하면은 깔끔하게 적어야 되는데, 같이 다시 적어야 되는지. 아, 근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스터디가 제대로 돼가는 건지 확신이 없네. 그, 이번 주는 조금 못 푸셨던 분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앞으로 진행을 해도 될지, 다른 분들의 의견이 조금 궁금합니다. 윤진우 음, 선생님, 못 푸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 저는 사실은 1번하고 문제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이해하는 것 자체를, 뭐, 그래서 선생님들 뭐 설명하면서 막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호나 그런 것도 사실 미숙하고, 그래서 들으면서, 아, 이걸 이렇게 읽고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랑, 뭐 어떤 프로폴티나 좀 그런 게 있구나, 음, 정도로 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치하고 그런 게 제가 천천히 하면 되겠지만 이게 너무 쉬운 계산, 당연한 계산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바로 변환이 되는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셨으면 약간 문제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제가 조금만 얘기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오늘 그냥 잠깐 들어와 봤는데, 어, 자, 1번부터 봅시다. 어, 지금 금준 선생님 푸신 거죠? 지금 1번. 설명해 보실래요? 문제랑 풀이 안 보고, 문제 안 보고요? 문제랑 풀이 둘 다 안 보고, 그가 뭐 가시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문제는 보고, 일단 문제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오류 없이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음, 서로 다른 모든 실수, 어, 두 개 사이에 존재한다, 유리수의 존재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스테이트, 뭘 보이고 싶다고요? 목적이 뭐라고? 어, 정확하게.
어, 천천히 같, 하세요. 괜찮으니까. 시험 아니에요. 생각하지 같지 말고. 않은 두 음. 가지의 실수 사이에 어, 어, 잠시만요. 그 모든 같지 않는 두 가지의 실수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존재성을 증명하라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잠깐 멈춥시다. 그,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게 일단은 뭘 하고자 하는지가 참석자 전원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아시겠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더가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게 본인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거 읽으라고 했으면 지금 본인이 읊은 말을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될까요?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좋을 것 같아요?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만약에 스터디를 리딩을 할 거면은 왜 해야 될까요? 문제도 이해를 혼자서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혼자서 만약에 아니,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은 네, 페이지에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는지가 공유가 되잖아요. 네, 문제가 공유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빈말이잖아요. 네, 단순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윤지른 선생님, 혹시 지금 그 이 문제가 뭔지 본인 언어로 틀려도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험 아니에요. 한번 본인 말로 설명해 볼래요? 아, 그 실수 두 개가 있는데 동일한 수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실수가 있고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는 걸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인데 그래서 R이랑 S는 수의 원소이고 이고 그 스몰 n은 자연수이고 이게 뭐 서치에서 지금 문제만 읽으라는 거였어요. 힌트 말고. 아, 네. 네. 예. 자, 어, 그, 자, 지금 요 문제들 다 이해 가세요? 다 아, 본인 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이해가 가냐는 거는 본인 말로 할 수 있냐라는 의미이고, 지금 유전 선생님도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한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수의 중간에는 그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라가 문제예요. 자, 자, 다른 분들께도 묻습니다. 이거 본인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 읽는 거 말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가서 잠깐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잠깐 시간들을 좀 드릴 테니, 일단은 금준 선생님이 문제를, 방금이랑 똑같이요. 방금이랑 똑같이,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본인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게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뭔지. 연결되나요? 자, 잠깐 할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그가 안 틀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갖고서 해보세요.
일단 이제 증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의사소통이거든요. 문제와의 의사소통이고, 그리고 문제와 의사소통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고요. 그 풀이 방법은 이제 100가지도 넘기 마련이고, 그건 의미가 없고, 일단은 내가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했는지 아는 방법은 그 설명해보면 알아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설명에서의 목적이 안 틀려야지도 없진 않지만, 해보면 내가 어디가 막혀 있는지가 좀 보여요. 거기서 딱 캥기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자체를 드러내는 게 디스커션의 목적이에요. 괜찮나요? 혹시 김정 선생님 말씀해 주실래요? 이 문제 서술. 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어 일단은 R에서의 S가 댄스이다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문제에서 설수라고. 그리고 그 댄스의 정의가 뭐냐면은 임의의 양의 입실론과 그리고 X에 대해서 그 어, 그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X와 그 S의 원소 스몰 S 사이가 모든 임의의 입실론보다 그 거리가 작아지는, 즉 절대값이 작아지는 S가 존재할 때 이게 댄스라고 문제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는 자, 어,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본인은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어, 어, 본, 솔직히. 본인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적 언어 없이 설명해 볼래요? 무슨 말이야, 이게? 어, 이게 어떤 S라는 구간 사이에서 S라는 구간 사이에서 S가 댄스 S는 하다. 구간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 네. 그러면 구간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집합 S라는 부분집합이 댄스하다는 의미가 그 음흠. 모든 양의 실수 그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 음. X와 그 S라는 부분 집합의 원소랑 아, 뭐, 그, 그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S가 존재하면은 댄스하다. 그 아닌데? 아닌가요? 네. 나중에 레코드 보세요. 본인 설명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그거는 본인이 순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물론 제가 이제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당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제 스몰 x랑 s에 대해서 입실론을 얘기했는데, 순서가 x랑 입실론이 인풋이고, 네. s가 아웃풋이어야 아, 네. 아, 되는데, 네. 어, 어, 제가 여기서 일단은 지금 공부할 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요거 천천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이제 세팅이 지금 뭔지 및 수학적인 어떤 정함 및 그거의 어떤 직관. 혹시 그림으로 직관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림으로. 어, 실수축 잡고 실수축 위에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임의 X가 여기 있을 때, 그, 뭐, 이 S의 원소가 뭐 어떻게 됐든, 아니라니까? 네, 네, 알, 오케이. 계속 일단 들어봅시다. 근데 아니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이 설명이랑 네, 상관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 순서가 x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X 다음에 어, 입실론이요? 입실론이 나와야 돼요. 네, 설명할 때. 네, s가 나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 자, 말 정확하게 합시다. 한정사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림도 설명할 때. for, 알겠습니다. each, 그 there exists 이런 거 다 구분해서 말합시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텝 1이 뭐부터 뽑아야 돼요? 지금 시수축 있을 때 뽑는 게 뭐예요? 일단은 이미 어 이미 그렇지. x와 임의의 x. 이게 스텝 네, 1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다시 그림 네, 다시 그리세요. 처음부터. x 그 실수축 그려놓고 네, 알겠습니다. 실수축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x 임의의 x를 찍고 네, 이제 찍고 그리고 스텝 2. 여기에서 어 입실론 x 더하기 아, 그렇게 말하지 말랄까? 네, 알겠습니다. 그 입실론은 뭐예요? 어 임의의 입실 0보다 큰 입실론 네. 아, 네. 임의의 양의 입실론. 임의의 양의 입실론 네, 네. 임의 그래서 임의의 실수를 고정하고 네, 그 다음 수순이 그거에 대해서 임의의 양의 입실론을 고정할 때 수순이 그렇죠. 네, 거기에서 유기 안에 들어가는 어 유기는 네, 만약에 유기는 x가 s보다 크면 여기가 돼. 만약에 어, 예, 여기에 노노노노노노. 네 알겠습니다. 노노노노노노. 자,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도 문제를 이해를 지금 해야 된다고, 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네. 지금 요거가 그 좀 너무 지금 빨라요. 마음이 급해요. 네, 지금 이 스터디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문제를 풀어서 내는 게 네, 목적이지만 그거 냈다고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과정이지. 그래서 문제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본인이 풀 수 있는 어떤 증거물로서 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문제를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왜 이렇게 경직돼 있지? 그 기본적으로. 어, 그 혹시 이 지금 그 정의가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을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이 댄스하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뭔가 지금 정의는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조밀하다라는 느낌인 것 음, 같습니다. 네. 뭔가 왜 이게 촘촘하게 조밀한 거예요?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져도 거기 그 입실론 구간 안에 그 S의 원소가 항상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원소를 잡든 거기서 어떤 반경을 주든 아무리 그 반경을 크게 잡든 작게 잡든 언제나 그 안에서 이 집합의 원소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거가 조밀하다는 뜻이죠. 제가 좀 약간 여기서 그 퍼즐을 만들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생각해 봄직한 직관이죠. 아, 이게 아무리 주민을 하더라도 어떻게 주민을 해도 언제나 그 안에 원소들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 혹시 다들 다른 분들도 좀 전파가 좀 될까요? 이 느낌이? 네. 이거 왜 네, 1번이랑 말씀하시죠. 네. 1번이랑 같은 얘기인가 싶은데 잘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1번이랑 관계가 굉장히 깊죠. 유사해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일단 스테이트먼트가 달라요. 네.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는 100만 번 동의하고요. 그 어떤 두 수를 뽑아도 그 두 수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한다. 비슷하죠? 지금 여기서는 그 아, 어떤 원소 및 어떤 반경을 뽑아도 그 안에 들어간다. 비슷하지만 어쨌거나 수학적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달라요. 유리수가 아니라 뭐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달라요. 네네. 그냥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아까 1번은 두 수에 대해서 중간에 있다는 거고 얘는 그런 선언은 아니잖아요. 선언 자체 속성이 달라요. 두 수에 대한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그 1번의 경우는 인풋이 두 수고요. 그 2번의 경우는 인풋이 원소 및 그 원소의 반경이에요. 달라요. 느낌이 비슷하네. 이건 느낌이고 관계가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수학적으로는 다른 두 인풋이라고 봐야죠. 하나는 페어고 하나는 원소 및 양의 입실론이니까 다른 거잖아요. 관계가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자, 그 다들 1번과 2번의 느낌들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느낌들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 좀 이게 기본적인 의사소통 자체가 발생을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건 금조 선생님 때문이에요. 이거는 지금 본인 혼자 그렇게 경직돼가지고 말하고 있으면 좀 뭐 하자는 거야. 그 지금 이제 1번과 2번에 대해서 증명 이전에 그 좀 약간 좀 그런 거 비슷한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좀 친해져야 돼 문제랑 그 기본적으로 내가 그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좀 어떤 느낌이냐면 고통을 참고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거 증명을 해내야 됨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그 던전에 들어가서 그 던전에 어떤 그 관심도 별로 없는데 아 일단 보스몹 잡아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랄까? 그 던전 자체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직관 같은 거를 잡고 관심이 좀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 어떤 관심이 없는 거, 뭐, 이거 증명 이거 테크닉 알면 뭐 하겠어요. 뭐, GPT한테 물어보면 다 줄 텐데. 이까지 거는. 그, 이 명제들 이거 왜 따지는 걸까요? 이런 거. 이거 어떤 포인트가 이게 재밌는 포인트일까요? 이런 명제들이. 뭔가 공리로서 보장할 수 있는 건, 뭐, 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명제들 증명을 하고 나면은, 뭘 얻죠? 아, 아,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공리를 증명을 공리 같은 게 보장해주는 그런 숫자라든가 대상들이 있는데, 이런 명제 같은 거 증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음, 어, 아무리 그 사이가 가까운 그 다른 아래 사이에 거기에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런 거 같이, 뭐랄까, 음. 좀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맞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더 가야 돼, 거기서. 거기서, 일단은 좀 그냥 아주 그냥 원초적인 느낌에서 이제 이 각각의 명제들이 어떤 그림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상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괜찮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 이거 그냥 영 쓸데없지는 않겠다 정도의 느낌은 받는 것 같아요. 괜찮죠? 그것도 있어요. 어떤 두 실수 있으면 원소 유리수 뽑을 수 있고, X 잡고 입실론 반경 잡으면 원소 있고, 그것까지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괜찮죠?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 증명 전에. 그래서 so what? 거기서,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방향에선 지금 방향이 맞거든요. 괜찮아요? 직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퀄리티를 더 올려야 돼.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이 명제들을 가지고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상상의 영역. 증명 시험 쓰지 맙시다. 증명 시험 쓰지 말고 좀 이 명제들이랑 친해지는 층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아듣겠죠? 그래야 기억이 남지.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그래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수든 그거보다 작은 수도 있고 큰 수도 있고 사이에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니까 음, 어, 어떤 집합 안에서 제일 작은 수가 있다는 걸 증명으로 보일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런 공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게 좀 정답이 없는 얘기기는 한데, 정답이 네. 없는 얘기기는 한데, 저는 조금 유물론적인 입장이라. 그래서 저는 음, 요기남을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명확하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건 좀 약하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얻는 유익이 뭐냐라고도 사실 저는 좀 돌려서 말하고 싶고. 그래서 음. 그러니까, 뭐, 혹시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금 증명했던 것처럼, 임의의 실수 사이의 간격이 무한하게 작게 줄어들 수 있는데, 음, 아무리 무한하게 작고, 엄청나게 작고, 엄청 작아도, 음, 두 실수 사이에는, 어, 유리수가 존재한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엄청 그건 명제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무한, 근데 그걸 굳이 무한으로 작게 안 하고도 이걸 증명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느낌이기는 하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지금 유도하는 것은 본인도 지금 약간 말하면서 그가 만족스러운 층위의 어떤 답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 괜찮아요. 수학적인 직관에서도 괜찮은데, 더 가야 돼. 거기서 더 없어야 돼. 그럼 약간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금주원 선생님한테 지금 니즈로 딱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좀 문제랑도 별로 안 친해요. 본인이 친하려고 안 해. 지금 보니까.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 에너지가 들어요. 그 더 들어가는 게. 문제랑 의사소통 자체를 좀 더 나눠야 되거든요. 좀 더 싸워야 돼.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한히 쭉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뽑을 수 있다는 말을 이제 돌고 도는 걸로 지금 얘기가 계속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맞는 방향이 직관인 거죠. 100만 번 동의하는데 거기서 사실 좀 더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답을 좀 말해주자면 이래요. 답을 말해주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입실론을 n분의 1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숫자들을 뭘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쭉 줄어든다가 포인트잖아요. 쭉쭉쭉쭉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이 대상을 수열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 뜻이. 혹시 확 와닿나요? 알키미난 프로퍼티가 개런티하는 것은 그 입실론을 n분의 1로 대체를 해도 된다는 거고 이 정도로 대충 얘기할게요. 대체를 했다는 거고 이 입실론을 n분의 1로 잡아주게 되면 번째수를 잡겠다는 거죠. 잡아주게 되면 이 극한으로서 이 x라는 수를 극한으로서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n번째는 유한한 걸로 정의가 되잖아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니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지금 각각의 이 무한까지 뻗어나가는 이 수들을 그렇게 다룰 필요 없이 다 수열의 극한으로서 다루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실제 이유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지식은 지식인데, 그거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요런 것들이 문제랑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고, 문제랑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사람들이랑도 의사소통이 되는 형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일단 내가 이 문제를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해야 돼요. 그걸 대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리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 보고 문제를 본인 언어로 오류 없이 설명해보는 층위들을 조정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심지어 뻔해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만 해도 저는 이게 능력의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지금 본인이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직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해보니까 입실론 X, S 순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한 번 해봤으면 이게 그 순서가 안 꼬여요.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문제랑 의사소통을 되게 경직되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게 아까만 해도 순서를 보면 어떻게 잡았냐면 X, S, 입실론을 잡았어요. 말을 할 때. 그러면 S등급 증명 자체가 꼬여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다른 분이 지금 묻고 싶으면 왜 다 카메라 끄고 있죠? 죄송합니다. 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저는 네. 그런 경우라면 네네. 괜찮고요.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스터디 지금 이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게 의사소통 자체가 지금 경직이 되어 있는 걸 지금 문제를 좀 삼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문제랑 의사소통이고 그거가 사람과의 의사소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가 내가 문제랑 의사소통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칭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오류 없이 서술하는지를 봐야 돼요. 아까 윤진우 선생님만 하더라도 어떻게 가냐면 이게 이거 두 문제 느낌이 비슷하다. 이제 느낌이 오니까 그 감상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거든요. 그 자체는. 그런데 이제 그건 또 다른 층에서 보면 이 문제 자체를 지금 이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에 대한 의사소통 자체가 지금 비어 있어서 스터디에서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자 증명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자 일단은 좀 그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하자고요. 여러분 여기 이 공부 왜 하세요? 이 공부에서 약간 상을 한번 약간 흑염룡 느낌으로 좀 상을 좀 얘기합시다.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본인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금준 쌤이 이 스터디 결과를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이 기대수, 스터디가 잘 맞췄어. 예. 오케이. 기대수 기대수 뭐.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고,
14. 그건 100만 번 맞아요. 이거 이제 다 이수하게 되면 기대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거 100만 번 맞거든요. 그리고 수학 전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제 증명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은 필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게 어떻게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간 과정이? 이거 다 풀어가지고 제출하면 달성이 되나요? 솔직히 이건 챗GPT 돌려가지고 하루면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내는 거 자체가 목적이면. 어떻게 하면 달성이 될까요, 그게? 일단은, 어, 그, 조금 뭐랄까, 어, 일단은, 이게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설계 자체가 조금, 일, 홈워크 1을 다 풀고 나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는 그 문제 하나하나가 어떤 거를 전체적으로 조금 연결되고 어떤 대상을 유기적으로 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 봤을 때는, 교수님이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설계를 하시고 어떤 의도를 했는지 파악하는 게 조금 뭔가 전체적인 수학적 이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자체는 아닌데,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증명을 외우거나 하는 스킬셋 자체를 익히는 거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되게 단순한 거예요. 증명을 익히는 것, 연습한다는 것은 일단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 문제를 이해하는 거에서 필요 조건은 내가 이 문제를 오류 없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거가 혼자 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파운데이션 이제 modern mathematics를 학교 수업으로 열 때도 다 그렇게 훈련해요. 팀을 만들어서 같이 디스커션하는 식으로 해요.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해하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솔루션을 포함해가지고 아니면 챗GPT 답변을 포함해가지고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게끔.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다면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 쓰라고 했으니까 쓴다. 이거는 너무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적재적소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럴지 못할 테니까.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조금 이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이거 빨리 진도 나가야 된다거나, 빨리 이거 풀어내야 된다. 이런 거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하나라도 퀄리티 있게 노출이 돼서, 아,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어떤 필요 조건이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했던 이거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터디가 마치고 하다못해 저한테 불만을 쏟아놓는 형식이라도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올 때. 괜찮나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증명 본인이 여기서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거 1번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1번이 지금 두 개가 있긴 한데 1번 두 개 증명 중에 1번 증명 이해한 분 있으면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 진짜 이해한 분 있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뭐 진도 넘어서 뭐해? 하나라도 이해를 해야지. 자, 다시 말하면 기준은 안 외우고 내 걸로 이 한 줄 한 줄이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이 완성이 되는지에서 하나가 완성이 되면 나머지들이 같이 깨쳐져요. 아, 그러니까 이따위로 했구나. 그러니까 보통 행간에 숨어 있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예쁘게 노트를 적어서 올리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런 건 중요한 포인트가 전혀 아니고, 진짜로 이 과정을 토대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지에 대한 그 논증 과정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알고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다 그 디테일들이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순서를 왜 그렇게 굳이 잡는지. 이런 것들은 막혀봐야지, 막혀보고 대화를 해봐야 배워져요. 자,
자, 그 하나만 오늘 같이 훈련을 좀 해보고 그리고 솔직히 저 지금 이거 뭐 어떤 준비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솔직히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솔직히 막 얘기를 하면 그 가장 첫 번째 1번만 한번 그렇게 한번 같이 훈련을 좀 해봅시다. 저 진짜로 몰라요. 그 진짜로 생각 안 하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기준으로 봅시다. 이 풀이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어떤 다 맞춰 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나라면 이거 논증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에서 진솔한 점수여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 조건은 안 틀려야 돼요. 오류가 있는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취약, 그러니까 말 안, 그러니까 직관을 생각할 때는 직관을 생각해야 되는데 논증을 할 때는 논증에는 오류가 섞여서는 안 돼요. 말 알아듣겠나요? 지금 그 훈련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다 동의하시죠? 직관은 직관인데 그 직관이 잡혔으니까 됐다. 이거는 이 시간이랑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전해되죠? 직관은 굉장히 소중하고 여기 나온 건 맞지만. 자, 그러면 한 번 다시 문제를 써서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셋업이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하여 다른 두 실수에 대하여 그거 중간에 유리수가 존재하는 거를 보여라가 이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얘가 전달됐죠? 자, 이 풀이 신경 쓰지 마시고 뭘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이 말 전달이 됐나요? 자, 웃자실래요? 잠깐 생각들을 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저도 지금 진짜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천천히 두 실수의 차이가 음흠. 0보다 크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문장을 끝까지 합시다. 어, 두 실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실수다 보니까 하나는 큰 수인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음흠. 0보다 크면 그렇죠? 그건 오케이. 그래서요. 되는데 그 차이가 어, 최소한 유리수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묘한 점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 짓겠습니다. 음, 그,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막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자, 잘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자, 계속 생각해 보시거나 혹시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준 선생님도 스터디 어떻게 리딩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문제를 가장 쉬운 방법은 다 한 번씩 본인이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풀까? 잠깐 같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꼭 가르친다는 느낌 말고 나도 이 문제를 내가 이해할 목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풀까 해서 틀려도 그리고 막혀도 돼요. 오히려 그 막히는 데서 내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에요. 전달되죠? 자, 어떻게 할까요? 짜실래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음, 저는 근데 음,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뭐 이번 주에 하니까 이제 열심히 노트로 적어보면서 이제 그렇게 음, 했는데 음. 평소 내가 안 하던 생각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항상 안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유리수가 뭔데라는 생각이었어요. 아, 좋은 포인트긴 하다. 네, 그래서 항상 쓰면서 느꼈던 것이 유리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1스텝부터 이게 그러니까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부터 일단 안 써지더라고요. 아, 만일에 좋은 내가, 포인트다. 예,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이거를 음, 모르면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유리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 유리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렇지. 아냐? 라고 그렇지. 물어보면 대답을,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놓고 그냥 때려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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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돼? 그리고 왜 웨어로드링 프로퍼티를 왜 여기서 그렇지. 갑자기 써야 되는데? 라는 그렇지.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 출발은
내가 유리수를 찾고 싶으니까 그러면 저 유리수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그렇지. 질문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그렇지. 해봤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나중에 오조 선생님 말씀을 다 레코드를 돌려보시면 한 줄도 지금 뺄 말이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 지금 여기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 지금 한 말들이 다 리즈너블하고, 이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민들이 다 이 안에 있는데, 일단은 유리수 뭐냐? 라는 것부터 사실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비율로 표현이 되는 수죠. 그래서 그 비율로 각각의 이제 분모랑 분자가 이제 정수이고 저희가 보통 이제 가정하는 걸로 이제 기하 분수로 그냥 가정을 하고 그리고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정도를 일단은 정의로는 선택하기로 하자고요. 괜찮죠? 그거는 합의를 해놔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 제가 이제 계속 감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들을 다 내가 봐야지 수학적 성숙의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문제를 이해하면 그 이해 방식이 똑같이 동작해서 적용이 되는 층에서 하나가 그거 막혀서 대화하다가 끝나도 되게 만족스러운 것일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어떤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서 렉처한다라는 느낌이면 안 돼요.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문제 층위를 맞춰놓고 같이 대화를 해서 맞춰놓고 지금 이런 대화들을 하면 거기서 이거 뭐냐가 막히는 것들이 지금처럼 있잖아요. 그거 막혔을 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체득하는 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체득이 되면 이거를 먹어야 돼요. 이 스터디 할 때. 본인은 먹어야 돼요. 리딩하는 입장은. 그거가 막히는 지점이 무한이랑 맞닿아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유한계 케이스 갈라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였는데 무한이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모르는 건가 하면 그거 정답이. 그게 언제나 맞는 좌표예요. 생각하는 순서. 자, 그래서 문제를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논증에서도 이제 논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 문제 셋업을 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그냥 속된 말로 생짜로 생각해요. 단순히 나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그냥 풀이법을 염두에 놓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분명히 거기서 탁탁 막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괜찮죠? 이 막히는 지점까지도 그러니까 풀이만 알아서 안 돼요. 이거 막혔을 때 어떻게 넘어가는 건지가 감이 서야 돼요. 여기까지 말 알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관점에서 제가 이제 무한이라고 하는 거랑 다 있는 점에서 보면 유리수가 왜 문제냐면 유리수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뻔하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유리수의 선택지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자 여기까지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일단 답들만 봅시다. 그게 지금 풀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유리수를 잡아내는 방법이 여기서 지금 제가 이 풀이를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n과 k가 들어오죠. 지금 저는 1번에서 지금 풀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There exists n이 있고 there exists k가 있죠. 이 풀이에 있어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는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 때문이고 하나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웨로드링 때문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레이쇼를 만드는 거예요. n분의 k나 k분의 n일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 유리수가 분자 분모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분자가 존재하는 공리랑 분모가 존재하는 공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 중에서 유한을 끌어오는 참조하는 위치가 달라요. 이게 이 증명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유리수니까 우리는 n분의 k꼴의 형태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목적을 달성하는. 말이 납득이 갔나요? 이 증명의 핵심은 분모랑 분자를 끌어오는 공리의 참조가 달라요. 이게 되게 골 때려요. 재밌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조하는 게 집합의 어떤 집합이 원조인지가 단다. 분모나 분자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기억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감각만 가지고 해주는 얘기예요. 일단은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분모는 실수 공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 중에 하나는 실수 공리를 가지고 찾아와야 되고, 다른 하나는 자연수 공리를 가지고 찾아와야 돼요. 유리수를 구성할 때. 지금 보여야 되는 건 우리의 목적을 만족하는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그 유리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분모랑 분자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각각. 그렇게 해서 유리수를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이게 답이야. 이렇게 말할 때 분모가 존재하는 공리와 분자가 존재하는 공리가 다르다고요. 골 때려요. 다른데 하나의 수로서 그게 그래서 조합해서 하나의 분모랑 수로 분자를 각각의 공리에서 가지고 와서 그 비율을 만든 게와 답을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골 때리죠.
지금 이 증명에서 그래서 there exists an there 이거 좀 궁금해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이 논리적으로 모든 퍼즐을 맞추면 이 공리 두 가지를 다 써야 된다고. 이게 재밌어져야 돼요. 그래서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게 되게 골 때리는 선이에요. 이 선언이.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뻔한 것 같지만 실수 두 개 중에서 유리수 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뻔하지만 실제로 논증으로 들어가 보면 공리를 두 개를 다 써야 돼. 다르게. 재밌죠? 관심이 확 가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지금 본인들은 논증하는 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일주일 안에. 스터디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무리수도 된다고요, 사실. 무리수도 조밀성을 만족해요. 무리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혹시 이 궁금하다는 포인트가 주파수가 좀 납득이 가네? 어떤 점인지? 그러면 그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그 크기가 크다? 약간 등급이 무한의 그런 등급이 거 다 필요 크니까 없는 얘기고,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유리수의 논증에서는 공리 두 개를 끌어와야지 비로소 분모 분자를 메꾸는 게 가능했었는데, 무리수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이시당초. 무리수는 분모랑 분자로 표현이 되는 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논증이 안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시. 직관에서는, 두 실수 사이에 무리수 있겠지. 자명해요. 유리수랑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논증하는 거를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 쉽게 못 할 거잖아요. 느낌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정의를 세팅하고 하는 게 당연히 먼저 시작이어야. 다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논증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지금 질문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논증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유리수의 존재를 찾아내고자 하는 건데, 그 유리수의 논증에서 여기서 핵심은 그 분모랑 분자를 만들어내는 공리가 각각 필요해서 공리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제가 전달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모두가. 맞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이해가 가야지 된 거라고요. 이게 단순히 답으로 끼워 맞춘 정서에서 공리들 이렇게 오는 근데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지금 섞여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아까 그 이 나눔들을 들었을 때 그 금준 쌤 입장에서 이거 오래 걸립니다. 이 감각을 익히는데 막혔을 때 그 막히는 점이 무한이랑 맞닿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잘 막히는 거예요. 이건 막혀야만 되는 거예요. 안 막히면 더 문제예요. 말이 이해가 안 해요. 왜냐하면 유한의 영역이 아닌 거를 논증하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공리를 끌어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전 선생님 말은 그런 의미에서 다 주옥 같은 말들 할까요? 유리수가 뭔지 모르겠고 정확한 워딩이에요. 유리수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서 유리수를 어떻게 찾아낼까? 분모랑 분자를 유리수를 만들기 어떻게 이게 이 증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정확하게 포인트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그럼 그 논증을 다 이해하게 되면 그 논증으로는 무리수로 확장이 안 될 거잖아요. 그대로는. 근데 직관상 생각해보면 돼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근데 비슷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거기까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만 그 생각의 수수는 직관을 잡고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막히고 막힌 거가 무한의 영역이랑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자연수 뻔한 거 아니냐 유리수 뻔한 거 아니냐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 안 뻔한 게 뭐예요? 그걸 논증을 해야 되니까 무한의 영역에 있는 거를 끌어와야 되니까 이거 뭔가가 필요해진다 이 감각이 중요하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찾을 생각이 감각적으로 생기게 되고, 내가 지금 뭘 끌어와야 되지? 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갖다 쓰라는 거구나. 이런 게 느낌이 서게 되고, 느낌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읽었으니까 써야 된다. 이 느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뭔가 막혔어. 지금 이거 지금 참조할 수 있는 게 무한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져올지가 애매하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를 적어서 쓰면 풀 수는 있다는 거구나. 이런 느낌들을 잡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지금 훈련에 있어가지고. 무한에 있어가지고 논증을 만들어내는 데서 필요한 블록들을 찾아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조금만 세팅을 바꿔도 그대로 안 되는 느낌을 또 논증에서 보게 되니까 그때도 되나? 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런 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 거기까지가 다 되면 내가 이거 문제를 다 먹었다. 이렇게 되게 되는 이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용법에서는 이제 실증적으로는 이제 수열의 극한 이런 걸로 다루겠다.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요. 이 과정은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문제랑도 잘해야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게 좋은 이유가 내가 의사소통을 지금 문제랑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돼요. 이 과정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천천히 해야 되고 막히는 것도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모든 의미에서. 이 가우시안 단위 참고로 왜 나오는지 모르고 물론 이게 가우시안 펑션 생각하니까 나온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 가우시안. 유한한 걸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워닝이고요. 실제로 무한에 대해서 끌어와야 돼요. 자, 그 어쨌든 오늘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너무 그 김준 선생님 얼굴이 그 어두워요. 그러니까 물론 그 뭐 삶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건 있겠지만 저도 수학을 할 때만큼은 수학이랑 의사소통에서 좀 즐거우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 너무 의무감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꾸역꾸역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럴 필요 없고요. 전혀. 그리고 설령 금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거를 해주시면 참 좋겠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다 좋은 분들이신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그 보통 이제 스터디 마치고 나면 디스코드에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풀이를 올리셔도 되고요. 그냥 이거 자체 이 풀이를 단순히 올리셔도 되고 본인이 이해한 근데 여기서 어쨌거나 논증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달이 되나요? 윤준호 선생님께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직관을 얘기하시지 논증으로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논증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논증을 하기 위해서 직관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논증을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결과가. 그리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막혀야 돼요. 무한의 영역에 맞닿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히고 그걸 어떻게 할지에 있어서 그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질문들을 던지시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무한 가지의 그 이제 불확정적인 것 중에서 근거 하나를 차용해서 가지고 오는 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택지가 무한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니까 그냥 막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지점까지는 그게 맞는데 이거를 논증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남한테 맡기면 안 되죠, 그거를. 그걸 배우는 게 이 시간의 목적이니까. 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네. 네, 오늘 들을 얘기는 대충 다 드린 것 같고 혹시 하실 얘기들이나 질문들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스터디가 문제만 푸는 게 아닌데 조금 의사소통이 중요해서 스터디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많이가 아니라 제로예요, 지금 본인이. 네, 문제랑 아예 의사소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거나 오히려 더 멀어지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배워버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를 애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워져야 돼. 아, 이런 거였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풀고 나서 그런 느낌이 안 들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 원의를 먹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문제랑 의사소통을 하는 거가 그 과정이 에너지가 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저도 그리고 또 의사소통하고 저희끼리 어, 막 즐거움은 본인이 결심할 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네, 즐겁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랑 하다못해 싸우기라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이게 뭔 개지랄이란 말이냐. 이런 느낌이 차라리 오히려 더 건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참석자분도 그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이게 이 문제가 끝났을 때 어떤 느낌으로 끝이 나야 되냐면 아, 나 이거 안 보고 나 이거 다 서술할 수 있겠다. 안 외우고 그 느낌으로 그게 이해거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 지금 저 진짜로 이거 완전히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이거 증명 복구하는 게 저한테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랑 친해서 그래요.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원의들을 내가 여러분이 옛날에 봤던 소설 중에 인상적인 거 있으면 금방 복구가 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머리에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의사소통이 층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끝난 시점에서 찡찡거리셔야 되거든요. 나 이거 아직 이해가 안 갔다고. 물론 해야 되는 훈련들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도 의사소통을 올리셔야 되고 일단은 그래서 떤 느낌이냐면 이거 증명 이렇게 되게 그 기계적으로 딱딱딱 된 다음에 그거 됐으니까 된다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뭔 지랄이란 말이야. 이 느낌에서 그 지랄의 원의가 보여야 돼요. 마지막 쓰신 단어가 원인이라고 하신 건가요? 원의, 원래 의도. 네. 왜 이따위로 왜 이런 개지랄 떨면서 접근하려고 했을까? 이런 뜻. 처음에 이거를 만든 이런 논증을 찾아낸 사람은 왜 이 개지랄을 떨면서 이런 식으로 굳이 하려고 했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의도를 완전히 먹었을 때 끝난 거죠. 아,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알겠다. 이 느낌이 들었을 때. 물론 처음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중간 과정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약간 당부하는 것은, 가능하면 카메라들을 다 켜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서로가 대화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서 그래요. 그거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불편함들을 나눠주는 것을 답을 준다는 거 말고, 그 불편함을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나아갈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좀 보면서 좀 짠했던 건 금주스님 힘드신가 봐요. 일단은 저도 약간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갈게요. 저도 이제 그 20대 때 삶이 힘들었었을 때 반년간 곡기를 끊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반년간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최악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장현철 교수가 저를 이제 되게 편견 없이 대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참 지금도 이제 같이 있지만 참 귀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 친구는 그게, 뭐, 내가 어쨌다고 하지만 저는 그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수학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 수학은 왜냐하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그걸 주고 그 논리적인 이유가 다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함의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즐거웠고 그게 조금 그나마 좀 어떤 잿빛 같았던 순간들을 버티게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런 얘기들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너무 회방 놓았으면 죄송하고요. 혹시나 그냥 제가 이제 오히려 이런 거는 그 예고 없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실체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 무리하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음, 일단 저는 지금 방금 저 섬진강 휴게소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일단 차를 세워놓은 상태니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어, 음, 사실 이 스터디 처음 시작할 때 논리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거는 어, 남을 설득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당연히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하겠고요. 저는 사실 혼자서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해오던 사람이라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심각한 실패를 지금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낮은 레벨에서의 수학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근데 그 실패가 수학을 싫어하게 했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어, 진짜 수학자처럼 생각해보고 수학자처럼 문제를 풀고 싶었고 그리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왜 나는 그게 동의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실패, 지금은 이제는 뭐 수학과 완전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을 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문제가 맞든지 풀이가 맞든지 틀리든지 점수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그냥 그런 수학들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누구에게 수학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한 수학을 공부를 했어가지고 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 자체를 하는 거는 되게 행복했는데 점수를 받으려고 답안지를 쓰는 순간 너무 불행해져. 근데 그 불행이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라고 하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일도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이 스터디를 참여하게 됐던 거는 물론 증명 스터디 일기를 참여를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여기에 참여한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했던 거는 혼자 하는 수학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좀 함께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서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기도 하고요. 좀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들이었으면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음, 여기가 사실 이 증명은요, 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수학의 일부분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좀 이제 미리 좀 풀어놓은 것도 있기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은 여기에서 쓰이는 것들은 어떤 수학적으로 결과 나온 내용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도구 중에 맞춰져 있는 그 도구를 끌고 와서 이걸 설득하는 글쓰기, 죄송합니다. 설득하는 글쓰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 과정들이 중간에 있어야 되고, 어, 그래서 사실 지금 어, 제가 배운 수학이 하도 그 야매 수학이다 보니, 그리고 또, 어, 학력을 위한 수학이다 보니, 제가 가지는 관점들은 그닥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일이 있으면 저는 좀 입을 좀 다물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시행착오 겪으면서 잘 되어 가기 위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지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진짜 그 스케치가 아니고 그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제 생각에는 뭐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서술해 놓은 어떤 그 원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런 원본을 좀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윤진우 선생님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윤진우 선생님이 하는 질문은 그 마치 외부에서 수학을 그러니까 이거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윤진우 선생님 하는 질문은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 나는 저기 수학을 그 이제 공부를 이제 안 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피곤해요. 개인적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 설명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길고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진우 선생님의 질문을 들어보면 사실은 저는 사실 그 윤진우 선생님 질문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해결되겠지라는
스탠스예요. 언젠간 해결되겠지. 근데 어 사실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함에도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잘 못하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만이실 수도 있을 것 물론 뭐 좀 주제 넘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지금 우리 채널이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 이 증명의 기초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맞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 원점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실 이런 주문을 외워가면서 지금 저는 새 옷을 입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뭐 들어와서 좋은 얘기 해 주시고 가셨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 방향을 좀 음,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1강에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도 사실은 막 오늘 1번 문제 푸는데도 존재한다, 데어 리스트, 그다음에 뭐 포럴, 포리치 뭐 이런 용어들 다 등장했는데, 실은 이 용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용어들을 훈련을 하셨는지, 또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그런 훈련이 좀 이루어졌었는지. 그러니까 뭐 다들 일상생활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어서 이 스터디에 참여하신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채널 자체가 대화가 너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답안지에서 이제 해놓고 이제 의문을 갖지만, 뭐 제 답을 굳이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알고자 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 제 개인적으로는 제 답은 맨 마지막에 공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그 말랑말랑한 상태를,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 같은 그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력을 위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패 과정에서 온전하게 점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 답안하고 사실은 좀 많이 비교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채널 자체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했으면 그 결과물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답안지 올린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이해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또 정반대 방향의 어떤 그런 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만일에 뭐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면은 뭐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뭐 DM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주은 선생님 혼자서 모든 걸 다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뭐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저는 좀 나서서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이 제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난주는 제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지 못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제가 그때 논리 그거를 이용해서 귀류법이 왜 적절한 증명법인가에 대해서 논했는데, 물론 그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진우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랬다 저랬다 어떤 피드백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또 용기를 얻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만일에 바쁘시면 꼭 본인이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안 해도 되고 누군가는 하겠지. 왜 여기 참석한 여기 우리 네 명이 가장 출석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뭐 이렇게 네 명 모여가지고 네 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뭐 그런 이야기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단지 죄송스러운 것은 저는 이제 그 수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이제 배송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배송을 나가야 되는 시간이 더 이제 많다 보니 저는 이제 귀에 이어폰을 끼고 거의 이제 듣고는 있어요. 듣고는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원 바이 원으로 하나씩 좀 어, 동의를 얻어가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를 얻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합의가 되죠? 약간 이런 거 이런 동의가 되시죠?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치지 않고 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뭐 강요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힘들면 힘드신 대로 다른 분들이 또 힘내면 되니까 저희들 같이 좀 서로에게 의사소통이 되는 또 문제와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고민을 좀 해서 좀 다음 주에는 만나봤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우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 자체를 좀 안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지금 물론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좀 저는 또 필요하다고 해서 또 생각이 들고 납득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하나 좀 점검해 나가고 서로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됐는지 잘 아는지 뭐 예를 들자면 뭐 for얼이 있고 양화사 그래서 for얼이 있고 뭐 there exist가 있고 이제 이렇게 요게 있고 요거에 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들이나 P equal Q 뭐 여기서 이제 저희 윤준 선생님이랑 오지호 선생님은 직문수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 직문수 문제 그 1주차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점검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준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좀 벗어서 죄송한데 A가 B에 포함된다와 P 콜 Q이다가 동치임을 보여라. 약간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주차 때 배웠던 그 논리연산자 그 진리표로 이렇게 또 나타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가 스터디 초반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은 있었는데 뭐 좀 애매하게 넘어갔던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진도 그거보다는 확실히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점검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까 그 채널지기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음,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서로 한 번씩 읽어보고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걸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씩 맞춰가는 작업들을 해서 천천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저기 직면기초 1기 분들도 지금 이제 다시 1주차부터 돌아가면서 다시 이렇게 문제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포커싱을 맞추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저희도 물론 이렇게 일기랑 완전히 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뭔가 진도를 빼는 느낌보다는 천천히 그냥 그런 의미를 조금 곱씹어가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문제가 어떤 거를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서로 대화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저희 직문술에 죄송합니다. 중년기초 2기 방도 되게 활발하게 대화 나누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능한 한 저희도 의사소통을 늘리고 또 서로 불편한 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돼도 저도 한번 열심히 고민해보고 또 의견을 제시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날짜가 불편하면 저희 뭐 토요일로 날짜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혹시 토요일. 저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차라리 이날이 저는 이거 표현이 좀 되게 이상하긴 한데 저는 이 날짜가 저기 최악의 선입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좀 많아서 저 만일에 토요일 날로 바꾸면은 아예 저는 좀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꾸셔야 한다면 그렇게 바꾸시고 저는 그럼 다음 기수를 뭐 노려도 괜찮으니까요. 예.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한번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음 분들도 저희 줌 계정으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디스코드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스타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